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더십 아카데미 발표회 사회를 맡게 된 최연우, 허영훈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리더십 아카데미 제2기를 기강식부터 수료식까지 성공적으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리더십 아카데미 제2기를 기강식을 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그 여정을 마무리할 날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서울산중학교 리더십 아카데미 제2기는 2022년 8월 27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3일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4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으로 보니 저희가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 같아서 뿌듯하면서도 감회가 새롭네요. 리더십 아카데미 1기 때 봉사 캠프로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1기 함께하지 못했지만 연우님은 갔다 오셨잖아요. 어떠셨나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었는데 더 길게 지내지 못해서 아쉬웠고 예쁜 곳에서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또한 지연담 학생과 이지호 학생도 저와 같이 제주도에 봉사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그에 대한 소감문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함께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갔던 제주도 리더십 캠프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지연담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지도자 훈련원에서 지내며 진행되었던 리더십 캠프는 비록 의도치 않은 5박 6일의 캠프가 되었지만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훈련원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원에서 지내며 먹었던 식사들은 매일매일 다음 식사가 기대될 정도로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를 나와 바라본 훈련원의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몽글몽글한 구름이 있는 맑고 예쁜 색감의 하늘이 나무와 분수가 있는 훈련원 내의 풍경과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을 돌려 어디를 보든 예쁜 풍경 덕분에 훈련원에서 지내는 동안 쉬는 시간에도 심심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뒤 처음 이틀간은 아드라 코리아와 함께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계속 걸어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것은 힘이 들기도 했지만 직접 이런 봉사를 하며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의 날씨가 너무 좋아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멋진 풍경들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플로깅을 한 이틀이 지난 후 저희는 지도자 훈련원에서 남은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훈련원에서의 첫 강의는 박장규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출발하여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며 팀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섬기는 봉사,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지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 역시 맛있게 먹은 뒤 저희는 장살 선생님의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어려운 개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일깨워 주신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뒤에 진행되었던 두 번째 강의는 꿈을 디자인하다라는 강목의 진로 관련 강의였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난 후 많은 진로 수업 활동들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나만의 진로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캠프에서 들었던 수업을 통해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언제 편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흐릿했던 나의 진로가 조금은 선명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 캠프에서 이런 강의를 듣는 것 외에도 드론 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봉사였는데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봉사였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떨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이 즐겁게 드론을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긴 소개는 못하지만 저희는 여러 곳을 다니며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본을 작성하기 위해 기억을 되살리려 갤러리를 열었더니 아쿠아리움과 허브동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 있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제주도 캠프를 위해 힘써주셨던 목사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 아카데미 1기와 2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리더 이지효입니다. 저는 리더십 1기 학생들과 함께 갔던 제주 리더십 캠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의 리더십 주 신청 목적이 바로 이 제주도 캠프였을 겁니다. 왜냐면 이번 중학교 1, 2, 3학년들이 초등학교 말 그리고 중학교 초에 딱 코로나가 터져서 그 시기에 친구들과만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캠프에 대한 기대도 컸고요. 자, 그럼 저희는 며칠 전에 미리 나온 일정표를 보고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바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숙소에 콕 틀어박혀서 친구들과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일정이 어째 빡빡한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바로 제주로 출발했죠. 친구들과 처음 가는 공항과 처음 타는 비행기에 저도 굉장히 많이 설렜고 기대되었습니다. 제주도 캠프에 가는 목적이 봉사라 해도 그저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죠. 저희는 깜깜한 제주의 도로를 달려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고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 다음날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바로 플로깅 봉사를 하러 나섰습니다. 사전에 플로깅 봉사, 즉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 활동에 대해 교육을 받은 터라 집게와 봉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실 도로가 많이 깨끗하긴 했지만 여기저기 잘 살펴보니 쓰레기도 많이 나왔고 멋진 해안가도 걸으며 다 같이 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모두가 의욕 넘치게 밤을 샐 준비를 하다가 침대에 누우니 기절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3, 4일 동안 여러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깨달은 것도 쌓은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네가 캠프 갔다 와서 좀 달라졌다고 하셨을까요? 다들 이 강의들에서 진주 같은 삶의 방향을 알아낸 것만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빛의 벙커, 아쿠아플라넷, 허브동산에 가서 재밌게 뛰어놀았죠. 그리고 숙소에서도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요. 학생들은 주로 친구들끼리 한 방에 모여 수다를 떨기도 했고 또 끼가 많은 친구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남학생 숙소에서 얼마나 웃는 게 시끄럽게 들리던지 여학생 숙소에서 창문을 콱 닫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드론 봉사하는 친구들을 쏙 빼버리고 나머지가 해수욕장에 간 적도 있었는데 발만 담그라는 교감 선생님의 신신당부에도 한 명이 풍덩 바다에 빠지자 나머지도 와다다다 바다에 빠져들어서 정말 재밌게 물놀이한 기억도 있습니다. 비록 이 제주 캠프의 결말은 좋은 축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돌아오는 길엔 다들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도 많고 선생님과 제자들과의 유대관계, 친구들끼리의 우정도 더 단단하게 만든 이 제주 리더십 캠프는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리더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3학년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리고 제주에서 있었던 저희와의 좋은 추억 꼭 평생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리더들은 다음 3기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제주에서의 소중한 기억은 우리 기억 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었는데 두 학생의 소감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니 정말 그때 생각이 나면서 또 다시 가고 싶어지네요. 영우님 혹시 드론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저는 드론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학생반에서 약 3개월 동안 드론 교육을 받아서 드론 사종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여유가 생기면 집 앞 공터에서 드론을 날려보곤 합니다. 저는 원래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리더십 아카데미의 드론 교육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이번에 처음 드론을 배우게 된 임시은 학생이 드론 교육에 대한 소감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리더십 아카데미 드론 교육 활동에 대해서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1학년 임시은입니다. 여러 강사님들과 강의도 듣고 목사님, 선생님들과 캠프도 가고 메타버스 네이버 잽을 이용하여 저희 학교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중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특별 활동으로 해왔던 드론 교육입니다.
저희는 스카이킥2라는 드론을 사용하여 드론 축구를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반복하면서 드론 축구 경기에서 득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점점 드론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약 6시간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하여 시험을 보고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만 배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캠프를 갔을 때 초,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봉사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빨리 배웠고 잘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드론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저처럼 드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드론의 배터리가 생각보다 지속 시간이 짧아 경기 진행 중에도 배터리를 바꾸며 해야 해서 조금 번거로웠지만 리더십 아카데미 친구들, 선배님들이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축구 경기를 더 할 수 있었지만 참가 인원이 적어서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모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 선배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방범, 군용으로도 쓰이는 미래 세대의 필연적인 무인한 공기 드론에 대해서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것이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우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저희 선배님이신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홍철은 회장님께서도 저희 학교에 오셔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박영재 선생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메타버스를 자주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것도 이 서울 삼육중학교를 통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늙은이인지라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또 이에 대해서 빠삭한 정관 학생이 발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2학기 네이버집 강상평에 대해서 대표를 말하게 된 1학년 6반 정거입니다. 지금은 2022년도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2022년도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십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 여러 강사님들과 강의도 듣고 목사님, 선생님들과 여행도 하면서 같이 신나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끔가다 심심할 때면 특별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메타버스 세계, 즉 네이버집에 처음 접하게 되는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목표는 네이버집을 이용해서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리더십 학생들도 열심히 임하는 모습에 모두 힘을 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학기에는 제부로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학기에 저를 포함한 재신청한 학생들과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과 같이 네이버집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도 더욱 열심히 학교를 멋지고 예쁘게 꾸며줬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시간 낼 때 각자 반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채우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반을 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못하는 반 꾸미기를 제 배서라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 덕분에 제가 속한 1학년 6반을 열심히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현재는 저만의 개성이 담긴 반을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이버집에서 학생들이 참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년 기도회와 365 오락실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각 학년 기도회는 각 학년 네이버집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정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증사진 필수고요.
그리고 네이버집에서 진행한 가장 큰 이벤트인 36 오락실 부서 대회도 했었습니다. 네이버잼에 내장되어 있는 똥피하기, 좀비게임 등 여러 게임을 통해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모은 사람에 속한 부서에서 순위마다 인당 달란트를 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속한 전기부서인 절제는 인당 90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의 물가가 20개의 작은 프링글스 하나에 5개 이하는 면맛의 자유시간 같은 작은 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신 거죠. 이렇듯 많은 체험과 메타버스를 체험할 기회를 주시고 학생들과 1학년을 재밌게 보내게 해주셔서 목사님과 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리더십 학생들의 특창 시간입니다. 리더십 아카데미의 2기 전체 학생들이 차량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다 함께 합창한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경험담 발표의 2부입니다. 영훈님?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리더십 강의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강의가 있나요? 저는 10월 15일에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던 박주현 변호사님의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도 인상 깊었지만 하버드 이 세 글자가 가장 박주현 변호사님을 기억해 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연우님은 혹시 어떤 강의가 기억에 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Who is the next Googler라는 주제로 참여해주신 광날의 퍼포먼스 스페셜리스트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학생들이
처음으로 구글 코리아의 인재상을 기억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강의 외에도 저희는 무려 17회의 강의를 들으며 더 실력과 창의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김시현 학생이 4개월간의 리더십 강의에 대한 소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 아카데미 2기에서 들었던 강의 발표를 맡은 2학년 김시현입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2기가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과 박민규 목사님의 강의도 들었었고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중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강의는 메타버스 주제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침 그때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라 강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었었고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활동에도 전보다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주제로 강의를 해주셔서 강의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하는 활동에도 훨씬 더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코리아에 재직하고 계시는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처음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냥 구글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과 필요한 말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강의를 듣기 전보다 더 흥미롭게 끝까지 강의를 듣고 다양한 생각들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님의 학교 생활, 대학교 진학 과정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강의도 들었었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를 다시 생각해보며 앞에서 강의를 해주시던 강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다시 느끼게 되었으며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신 변호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뜻깊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강사님의 중간중간 영어를 사용하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때문에도 강의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봄에서는 강사님들이 강의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강의를 해주실 때마다 농담도 해주시며 강의를 재미있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진지한 내용으로 강의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청봄 강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실 때에는 정말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보게 되고 활동을 할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를 할 때에도 원래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리더십 아카데미인 만큼 강의 주제를 리더가 되는 방법과 같이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였고 리더십과 신앙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강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해 주실 때에 리더십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큼 강사님들의 강의가 재미있기도 하였고 의미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리더십 아카데미의 모든 강의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강의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다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고 필요한 내용의 강의들이었습니다. 또한 리더십 아카데미를 하면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어 많은 좋은 영향들이 학교 생활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고 생각하는 것에도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고 많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교장 선생님과 목사님들 그 외에도 강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든님, 저희가 경북 봉화로 떠났던 미래환경 캠프를 기억하시나요? 네, 리더십 아카데미 1기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이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학교에서 학교 밖의 장소로 캠프나 현장 체험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시 떠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신은수 학생이 미래환경 캠프에 다녀온 소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십 3학년 신현수입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저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는 들떠 있었습니다.
저번 별색 꽃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2박 3일 캠프였고 저번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제 출발 전 안전 교육을 받고 경북 봉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6시쯤 드디어 도착하였고 간단한 시설 안내를 받은 뒤 저녁 식사 후 짐을 풀고 중강당으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한 활동은 건물에 숨겨져 있는 화살표들을 찾고 그 화살표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조회하면 미래에 각광받는 직업들이 나오는 그림 잡고라는 활동을 했는데 찾은 카드 21개 중에서 기술 과정에 배운 직업들, 내가 알고 있던 직업들이 많이 나와서 신기했기도 했고 기가 선생님께 배운 내용이나 예전에 읽었던 책들에서 느낀 미래에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복지 쪽 분야들의 직업이 생겨나거나 발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아쉽지만 1일차 활동을 끝내게 되었고요. 2일차 아침부터는 최영선 목사님의 말씀 묵상 강의를 들었는데 말씀 묵상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랑 무화과나무 아래에서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지구 방위대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이 협동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공을 하늘로 띄우는 활동들을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실 속에서 구름다리 속을 걸으며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지금 하늘다리 위에 있는 나처럼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고 지구의 기온이 점점 더 이상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해가 지날수록 눈의 빈도는 감소하고 온도 그 자체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앞으로는 더 추워질 수도 이상기후가 더 잘 나타나고 봄과 가을이 지금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영 절대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를 체험할 수 있었던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지구를 지키는 표시에서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멸종위기종을 그린 뒤 스티커로 출력하는 작업이었는데요. 모두 다 열심히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주었고 특히 그 중에는 놀라운 것들도 있어서 신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반짝이는 너, 나, 우리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지원자도 많았고 그다음 용감하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재밌었고 서로의 몰랐던 재능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도 잘 불렀고 후반부로 갈수록 학년별 단체 노래가 있어서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 활동으로는 백두대간 탐방을 하였는데요. 국내 최대의 수목원이기도 하였고 실제 면적 역시 매우 넓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 분으로부터 이곳을 다 보려면 짧으면 1시간 30분 그리고 최대 6시간이 걸린다 하셔서 시간 때문에 아쉽게도 걸을 수는 없었고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을 차로 지나쳐야 된다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오히려 차를 타서 백두대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유명한 책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시간이 곧 남았다고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세대의 주인공들은 저희입니다. 우리가 직접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이 지구를 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소감 발표 순서입니다. 영우님은 혹시 저희가 한 달 전에 학교에서 3일간 진행했던 마켓위크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저희가 긴 회의를 통해서 판매할 품목도 정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도 창출해보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의 마켓위크 행사는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정으로 인해 이틀간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해낸 수익은 1학년은 15만 원, 2학년은 약 9만 원, 3학년 약 22만 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창출해낸 수익은 각자의 주머니 속에 챙겨간 것이 아니라 아드라코리아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통계에 있는 학교에 후원하였습니다. 리더십 아카데미 1기의 제주도 플로깅 봉사로 후원했던 학교에 다시 후원할 수 있는 행사였고 따라서 더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이윤송 학생 또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마켓위크에 대해 소감을 발표하게 된 1학년 이은송입니다. 저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학생이 학생에게 무언가를 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마켓위크에서 무엇을 팔아야 하나 친구들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는 팔 것을 정했고 급하게 시간이 되는 지우와 밤 늦게까지 계획을 짜고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는 음식은 조리 시간이 좀 있는 음식이었기에 대기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주문서에 대기하는 분들의 모든 학번, 성함을 적은 뒤 4, 5, 6, 7교시 동안 계속 환불을 해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재료비, 수입, 환불까지 계산한 결과 저희의 그날 순수익은 고작 1,000원이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저는 되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그 다음날까지 열심히 음식을 판 결과 꽤 나쁘지 않은 금액이 모였고 저희는 모두 만족해했습니다. 그때 활동으로 인해 장사라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수익금 전체를 방글라데시 다카에 위치한 통기학교에 기부했다는 말을 듣고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열어주신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큰 불평 한마디 없이 모두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 해준 우리 1학년 친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김정혜 교양 선생님께서 저희 활동에 대한 마무리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2022년 3월 달에 저희 서울삼육중학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되보겠다라는 야심찬 생각으로 시작했던 리더십 아카데미가 1년을 지나면서 2번의 수료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1기에는 저희가 32명의 학생들을 수료했고요. 지금 2기에는 38명의 학생들이 수료하였습니다. 1기, 2기 모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접을 봤는데요. 그 면접을 볼 때마다 학교는 어떤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나왔는데 혹시 리더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채연 학생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래카드 보면 상단에 써 있습니다. 어떤 리더였죠?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리더십 캠프, 그리고 교육, 그리고 또 강연, 또 리더십 활동들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나 많이 성장하였는지 오늘 발표를 통하여서 잘 보았습니다. 아까 리더십 캠프, 제주도 리더십 캠프 하면서 잠깐 우리 바닷가에 갔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우리 이지호 학생이 제가 따라갔다가 정말 내가 왜 이걸 데리고 온다고 했지라고 후회를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하고 저도 바닷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학생들 짐을 지키느라고 못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마스크까지 바닷물에다 다 헌납해 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젖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버스는 시간이 돼서 다가오고 있는데 또 마스크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또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마스크 사가지고 오는데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전력 질주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전력 질주하다 진짜 무릎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실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신앙으로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바를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배운 바를 창의력을 발휘해서 현실에 적용을 시키고 또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실공히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미래 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료식을 마치면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내가 마무리했다라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 또 국가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한 교감 선생님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제2기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최연우, 허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